볼게요. 여기 정치에 관한 건데 여기 나온 중간에 보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메디슨이 주장했던 거, 민주정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화정이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밝히고 있는 글이야. 자, 본문 한번 봐.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사회의 분열과 파벌을 형성해 위험이 노출돼 있다. 여기 말한 대중적 정부 형태. 아마 메디슨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여기서 파벌이라는 것은 파벌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인 집단을 말하는 거거든. 파벌, 다수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집단이니까 일부겠지, 그지? 파벌이란 공동체 전체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 그게 파벌이란 말이야.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을 말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 이런 얘기 하잖아. 다수가 아니라 소수 혹은 일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단이 결성되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야. 그게 바로 파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들이 비록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나 막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준동이라는 단어 봐봐. 준동. 이게 원래 벌레 같은 애들이 꿈틀꿈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막 야단법석을 떠는 거야. 그걸 갖다 준동이라고 하는 거야.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파벌에 의한 어떤 행동 혹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돼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거 다수의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좌절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면 파벌이 공공선과 파벌에 속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를 자신의 정념과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정념이라는 건 감정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정념이라고 한다고. 그런 건 사사로운 거지. 사사로운 거. 나쁜 거란 말이야. 만약에 좌절시키지 못하면 파벌이 다수가 원하는 공공선이나 파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그리고 그런 희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파벌과 다수. 다수의 시민은 이해관계 집단처럼 파벌을 만들어내지 않겠지. 다수결이라는 건 그래도 공통의 생각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파벌이 갖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만약에 파벌의 준동을 좌절시키지 못하면 자신들의 정념과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킨다. 즉 공공선을 저해하고 파벌에 속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파벌의 폐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한 사람인 제임스 메디슨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위에서 파벌이 득세했을 때 일어나는 공공선을 해치고 다수의 시민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 이런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민주주의 안에 소수 파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치명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임스 메디슨이 민주정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민주주의 사회에 파벌이 일어나고 소수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적용됐을 때 다수의 권리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정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 다음에 누구도 자신의 송사라는 게 이제 재판을 말하는 거야.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렇지.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자, 나한테 생긴 재판의 문제를 내가 결정한다. 그럼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3자, 여기서는 재판관이 내려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 말에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 다수가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 이거는 재판 송사에서 자기가 재판관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상 헛된 꿈에 불과하다.
자, 그럼 다수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는 다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겠지. 이럴 때 우리가 사회시간을 배우는 게 뭐야? 소수가 소외된단 말이야. 이건 필연적이지, 민주정에.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를 없앨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의 얘기고 다수의 얘기가 결국은 관철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약과 같아서 오히려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치 제도가 오히려 질병보다 더 해롭다.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가 더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를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뭐 완전 치명적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란 말이지. 그래서 민주정이 갖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의미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고 다수의 권리, 다수의 이익,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야. 당연히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 근데 그게 문제란 말이죠.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약과 같은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거론하고 있다. 메디슨에 의하면 결국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근본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지향하는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순수한 민주정이란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다. 이게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래.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는 취약한 당파, 개인들의 희생시키려는 요인 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순수한 민주정이라는 게 바로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순수한 민주정의 개념이었고, 개념 설명했다. 순수한 민주정은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치명적인 단점은 이 정부 형태가 갖고 있는 취약한 당파나 개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유혹하는 요인 앞에서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소규모로 구성된 시민들의 구성사회.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 면에서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다양성, 이게 변수란 말이야.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이건 필연적이야. 시민들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 능력과 개별적인 의견, 이해관계는 결코 같아질 수가 없는 게 필연적이야. 같아질 수 없는 걸 같은 걸로 존재한다는 건 실현 불가능이지. 역사적으로도 이 같은 민주정은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고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의 보장과 같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가지가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어려웠다.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다고 메디슨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민주정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즉 여기서는 정치적 평등의 동질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근데 자꾸 민주정을 추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이 뭐야? 공화정이란 말이지. 공화정으로 할 거야. 그렇다면 메디슨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뭘까? 그의 대답은 공화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야?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한테 나오고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다.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에 따르면 순수한 민주정과 달리 공화정에서는, 자, 이제 공화정의 특징, 정치적 평등 실현이 지상의 과제는 아니다. 이걸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시민혁명기의 많은 사단가들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식민지인들은 대체로 혼합 정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정 말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혼합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혼합이란 말은 한 가지 정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지. 예를 들면 소수에게 집약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야? 뭐 귀족 정치, 과부 정치, 아니면 한 1인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소유하는 군주 정치,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 정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게 혼합 정치란 말이야. 혼합 정치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한편으로 평민이 방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에선 국왕이 전제주의로 변하는 것을 막는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쪽과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 어떤 권한과 권력, 이런 걸 지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아래는 평민, 위에는 군주. 이걸 다 막았다고. 그럼 대중적 정치를 원한 거잖아. 이거를 뭐라 하냐면 중간적 권력이라고 했다. 중간적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민혁명기의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걸 공화정에서도 순수한 민주정은 평등 구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개념 인식, 그 다음에 평민과 국왕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권한과 권리,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중간적 권력을 추구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일찍이 영국에서 잠시나마 공화정을 탄생시켰던 청교도혁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 공화정을 탄생시킨 청교도혁명의 주도 세력이 추구했던 걸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같은 동질감을 느꼈다, 유대감을 느꼈다. 크로멜 공화정에서는, 이게 지금 잠시나마 공화정을 했던 거야, 실제로 민주주의적 지향이 미약하거나 거의 부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수에 의한 의견이 아니고, 공화정이라고 했으니까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소수가 그 권한을 받고 행정을 집행하고 뭐 이런 권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뜻이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메디슨이 제안했던 공화정이란, 여기서부터는 메디슨이야, 무엇보다도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로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적 정부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다. 이거 시민들이 직접적 정부 참여하면 이건 뭐야?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민주정을 지향하고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에 의한 정치를 펼쳤던 게 크로멜의 공화정이란 말이지. 이건 잠시 있었다고 얘기했지. 따라서 그의 공화정 개념을 현대적 의미의 이른바 간접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시대적 관념에서 이해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잠시나마 시행됐던 크로멜의 공화정은 간접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간접민주주의,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민주주의, 민주정의 위험성을 막으려는 데도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메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 자, 요거 이제 간접민주주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성하고 메디슨이 생각하는 공화정의 대표성은 좀 다를 거야. 해석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다. 그는 시민들의 대표가 지혜, 애국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국익의 수호자이길 바랬어. 국익의 수호자. 단순히 뭐 그 어떤 그 인원의 대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커다란 사명감과 지향점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당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중간적 권력, 즉 평민이나 국왕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견제하는 고매한 귀족들, 이 귀족정 기대에 범직한 자질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자하고 그 당시 공화정의 대표자는 다른 거다. 아니? 자, 예를 들면 간접민주주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거잖아. 근데 과거 크로멜의 공화정 같은 그 공화주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양쪽을 견제했다고. 평민과 국왕을 견제했다고. 그런 역할이 크다. 대표성보다는 견제 역할을 했다. 그걸 중간적 권력이라고 부른 거야. 더욱이 청교도혁명 이후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적 덕성을 함양을
강조했었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학습과 수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산, 여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당시의 여느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과거에 정치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뭐 일종의 도덕성과 양심, 준법 정신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정책을 반영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를 밀어준 유권자의 정책을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대표자야. 근데 과거에는 정치라는 사람이라면 도덕성, 양심, 준법 정신, 뭐 국익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의 모습은 과거 몇십 년 전하고도 확실히 달라졌단 말이야. 옛날의 정치가의 모습이 공화정에서 요구하는 중간적 권력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무리. 그러나 그가 꿈꿨던 공화정의 이상은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메디슨이 꿈꾸는 공화정은 시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냈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게 메디슨의 이상이란 말이야. 공화정 이상. 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된다. 공공의 목소리, 이게 다수의 목소리고 시민들 스스로 낼 때보다 그들의 대표가 냈을 때 공익에 더 잘 공명, 울림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디슨 생각은 직접 다수가 참여하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의 공익적 차원에서 뭔가 행동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정보다는 공화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야. 특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메디슨의 얘기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있잖아. 그래서 민주정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1번 문제부터 볼까? 메디슨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순수한 민주정보다 공화정이 더 바람직한 정부 형태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순수한 민주정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속성이 있지. 그것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다고 얘기했으니까 공화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맞았고 2번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적 결합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자 거기 보면 사회적 결합을 금지시키면 이라는 나와. 그러면 시민들의 정치활동은 존립할 수 없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결합, 즉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금지하면 더 이상 시민들의 정치활동은 존재할 수 없다. 여기 그 말이 바로 자유로운 사회적 결합이 사라진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3번 대중적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해질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이 일본에서처럼 평등을 보장해도 동등해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본문 내용과 일치한다. 4번 민주주의적 지향은 본래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구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메디슨의 생각은 간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지금 본래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 행사를 위임한다. 이게 간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고 메디슨이 주장한 건 민주정이 아니고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화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지.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공공선을 추구하라. 이건 마지막 문장에 나왔지. 이것보다는 이걸 추구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2번으로 갈게. 자, 그 다음에 2번 공화정의 이상.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중립적이며 치우침이 없는 권력의 행사를 지향한다. 자, 중립적이며 치우침이 없는 정치 권력에 행사하면 나타나는 게 뭘까? 공익이라고 했지, 공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를 뽑아가지고 위임한다는 얘기니까 설명으로 맞았고요. 2번 순수한 민주정은 아예 속성상
이렇게 분열과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 미안해. 방지를 모색해야지. 분열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순수한 민주정의 한계란 말이에요. 3번. 다수의 지배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의한다. 소수 시민까지 보호한다고 얘기했어. 이게 순수한 민주정의라는 것은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까지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수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의하는 게 바로 공화정의 이상이죠. 그러니까 민주정의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는 게 공화정의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3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4번.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완전한 평등은 순수한 민주정은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가 없고요. 이룰 수가 없다면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정은 정치적 권리를 평등을 지향하는데 그게 실현 불가능해. 공화정의 이상은 아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걸 추구하지 않죠. 자, 일부 시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집단 형성의 금지를 도모한다. 이거는 틀렸죠. 5번. 정반대로 얘기한 거야. 특정한 이해 관계를 토대로 이렇게 결합한 단체, 이익 이런 것들은 특정 이익이니까 뭐야?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죠. 그거를 없애려고 한 거기 때문에 금지를 도모한다라고 하면 안 돼. 일부 시민의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도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주정은 2번처럼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공화정은 이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즉 소규모 집단 형성은 필요한 거죠. 그들의 이익 추구도 당연한 거죠. 정답은 5번이 틀렸네. 그지? 해석을 잘해야 돼.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좀 뭐야? 그래서 기억을 잘못 해석하고 있네. 선출된 대표는 군주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공화정 체제 속에서 선출된 대표는 군주정의 요소가 개입되면 안 되겠죠. 차단하기 위한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2번을 볼게. 니은은 중간적 권력이라고 했어. 아까 중간적 권력. 양쪽을 다 견제하는 중간적 권력. 혼합 정치에서 민주적 요소 및 군주적 요소. 민주적 요소는 누구야? 이건 평민이고 군주적 요소는 군주겠지. 함께 균형을 이루다가 양쪽을 견제한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귀족적의 요소를 뜻한다. 얘가 소수의 선출된 권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귀족은 다수의 평민의 어떤 그 권리라든지 아니면 주장을 좀 억누르고 절대 군주의 권력도 억누르고 그런 의미의 소수 권력 체계니까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디귿은 앞에 디귿 보세요. 디귿은 정치의 매개체. 이거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하고 좀 다른 성격을 지닌 대표의 정치적 매개체라고 얘기했어. 순수한 민주정과 달리 공화정에서는 시민들이 보유한 정치적 권력을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걸 막는 거지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민주정이죠. 민주정을 막기 위해서 선출된 대표는 정치적 매개체로서 직접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선출된 대표를 말하는 거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 리을 한번 볼게. 앞에 리을 보면 국익의 수호자. 아까 얘기했던 공화정의 크로멜에 잠시 있었던 공화정. 그때 대표라는 사람의 의미는 국익을 지키는 거다. 자, 리을 공화정에서 정치적 권력 행사에 위임받은 소수의 시민들은 당파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공익이란 말이야.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국익 수호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 미음은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기대에 범직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귀족 정치를 추구한다 그랬지. 이 귀족이 공화정에서의 소수의 대표자고 양쪽을 견제하고 당파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미음은 혼합 정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덕성을 갖춘 아까 얘기했던 도덕성과 준법,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진 정치 소수 집단을 의미하는 거고 일종의 귀족 정치를 이야기한 것이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가장 적절한 것. 학습과 수양이 부족한 시민들도 정치적 권력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물론 이게 약점일 수도 있지, 문제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내용도 언급도 안 했어, 알았니? 그냥 스스로 다수가 참여하는 거, 스스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본다면 소수 대표 선출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했지. 2번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힘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절제한다고 발휘할 수 없다. 자, 위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2번 같은 경우 자,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다. 알았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다수의 지배가 불보듯 뻔하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지. 이걸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절제하기 어렵다. 이것도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에서 구조적 문제는 치료할 수 없다야. 그게 치명적 약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지. 3번 시민들이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결합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게 뭔데? 그래서 소수의 선출된 이런 걸 찾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귀족이 나서서 통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치명적 약점 그 자체를 말해야 되는 거야. 공화정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약점. 4번 정치체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순수한 민주정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게 치명적 약점이라고 보기 아니고 이런 문제가 즉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정답은 5번이죠.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정치적 다수를 형성하면 당연히 다수의 이익이 우선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성상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다수의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정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결합이 있다.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뜻으로 쓴 거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5번 문제 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지만 주권 소지에 따른 국채와 국가 권력 행사 방법에 따른 정체, 나라의 체제는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 체제는 지금 말한 대로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뜻이야. 헌법 1조 1항은. 자, 그 다음에 민주는 정체, 공화정은 국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체와 국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어. 반면에 그러한 구분은 실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한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치된 내용은 민주공화국이 독재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는 과거에 메디슨의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묘사되던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메디슨 생각은 이게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형태로 발전적 의미의 정치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자,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적 기반이 바로 발전적인 재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맞았고요. 2번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독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독재와 전제주의의 대립된 개념.
기본적으로 대중적 정부 형태를 지향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독재, 여기서 말하는 독재, 절대 권력, 전체주의, 집단주의,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은 대중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았고요.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정체와 국체의 구분을 통해서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을 재현하면 이건 메디슨 생각이지요. 그 메디슨의 생각이 다른 해석, 즉 발전적 해석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알았니? 보기에서 보면, 그지? 단순하게 순수한 민주정, 공화정 이렇게 구분하는 게 메디슨의 논의였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바뀐 게 약간 결합된 형태거든. 근데 저거를 갖다가 그냥 구분한 걸 재현했다 그러면 이 재현은 다시 나타났다는 뜻인데, 위에 보기에 보면 발전적 재구성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혼합돼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이거 봐, 파벌패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파벌패, 소수의 혹은 이익, 집단, 이해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 이 영향을 막기 위해서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지향하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 나온 그대로야. 그 다음에 5번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단순 과거에 메디슨이 생각했던 거는 달리, 그렇죠. 이거는 너무 딱 분리시킨 거잖아. 순수한 민주정 아니면 공화정. 근데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돼서 발전적으로 형성됐다라는 측면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 모순되지 않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메디슨의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정치 체제가 재현된 것은 아니죠. 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미출신 A는 뭐냐면 메디슨이 얘기한 건데, 정부 형태에서는, 즉 공화정에서는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려는 유인 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단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아, 그럼 이거는 공화정이 아니라 순수한 민주정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야. 소수, 개인의 희생, 취약한 당파 희생, 이런 것들을 유인이란 말이 뭐야? 아까 유혹이란 말을 했는데 이걸 원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희생시키는 유인, 원인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그 유인을 한번 볼게. 거기 보면 부사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어를 찾는 게 훨씬 좋은데, 자, 유인. 그가 적들을 유인한다. 이거는 그 적들에게 있잖아, 뭔가 흥미를 유발하거나 주의를 이끌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들인다는 뜻이야. 두 번째, 그는 평생 유인으로, 유인이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쯤 되겠지. 떠돌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그는 그 나라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인한 고기. 이거 사람이 탄다는 뜻이야. 유인. 사람이 탄다. 4번.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유인책, 원인이 필요하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유인이 필요하다. 그는 거지 불황아들의 등의 유인을 재사회하기 위해서 법안에 서명했다. 이 유인은 앞에 나온 거지하고 불황아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유인이라는 건 그냥 노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여기서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겠지. 발전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인이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4번. 어떤 주의나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끌어낸다. 뭐 일으킨다. 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